선형대수의회, 선형사상과 행렬. 선형사상, 흔들리네. 선형사상이라는 건, 이제 1차 변환하고 선형사상은 뭐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런데, 이번 PPT 자료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은 제목은 선형사상이라고 했는데 행렬 변환을 다뤄. 그러니까 행렬 변환은 이 선형사상의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이제 보통 선형사상의 출발점을 행렬 변환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선형대수 저 뒤쪽에 가면 선형사상을 다시 배우는데, 그때는 좀 더 일반화된 선형사상, 그걸 배울 거야.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형사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선형사상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케이스, 행렬로 표시되는 변환, 그것만 다룬다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이제 왜 T를 썼느냐 하면 F를 쓰는 경우, 그 PPT에서는 F를 쓰던데, T는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선형사상, 이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이용을 하고, A라고 표현한 것은 행렬 A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TA라는 어떤 함수, 뭐 결국 변환도 함수니까 함수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 변환이라 생각해 보자. 그런데 얘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TAX 걸면 AX 이렇게 행렬에 곱해지는 것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변환을 배운다.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합성 변환. 합성 변환은 이 변환 행렬이라고 하거든. 이런 A를. 자, 이 변환 행렬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두 행렬 변환의 합성은 행렬의 곱과 같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 이것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이 행렬 변환, 이 선형 변환의 역변화는 뭐하고 같느냐 하면 이 행렬의 역행렬을 갖는 선형 변환. 그러니까 표준 행렬이 A라는 표준 행렬을 갖는 이 선형 변환의 역변환은 A의 역행렬을 표준 행렬로 갖는 변환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걸 이제 배울 거다 이 말이지. 자, 뭐 여기서는 원래 알고 있는 거. 행렬은 장방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괄호를 쳐서 이 숫자를 배열한 것. 뭐 이거는 패스. 자, 이것도 행렬, 뭐 행열 이런 걸 아니까 이것도 패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사상은 이게 선형대수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이제 핵심 개념이지. 이제 선형성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식이야. 이제 선형성, 이제 요거는 식으로는 무슨 소리냐면, F가 이제 선형 변환이다라는 것은 A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프라임 X 프라임. 이제 요것을 보내면, 가만히 모양을 한번 살펴봐. 이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왔지.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두 개가 쪼개졌다. 그러니까 두 개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각각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이제 요것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선형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얘 이 식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 이 식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두 개로 쪼갠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각각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리고 상수가 밖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 있는 두 개를 합한 것을 보낸 게 각각 보낸 것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상수배한 것을 보내면 그냥 보낸 것의 결과의 상수배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얘와 얘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표현한 게 얘야. 그럼 뭐 두 가지 나중에 뭔가를 증명하시오 할 때 두 가지 보이는 것보다 얘 혼자 보이는 게 더 편하겠네. 근데 그렇진 않아. 문제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선형이다, 선형사상이다 라는 걸 증명할 때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걸 이용하면 좀 복잡해져.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 그건 각각 문제에 따라서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돼. 그러니까 요것을 만족하는 변환을 선형사상이다. 그래서 요러한 성질을 선형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선형이란 말은 앞에서도 1차라고 했지, 그지? 근데 1차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선형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어떤 직선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먼저 보면 이 선형성 조건 요거 아니면 요거를 만족하는 변환을 선형 변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뭘 뜻하느냐 하면 선형성이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갖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그냥 직선이 아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갖는 성질, 이제 그것을 가지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뭐 이런 직선이 있어. 이게 fx가 2x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이런 성질 아니면 이걸 표현해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만족해. 만약에 해보면 f에 뭐 2x 하고 플러스 3x 프라임 뭐 이렇게 해봤다. 그러면 여기다가 fx는 2x니까 이것의 2배지? 2배 해가지고 2x 플러스 3x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면, 자, 이제 요거 2를 곱한 거잖아, 그지? 2를 곱한 건데 2배 해가지고 알파배로를 이제 요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요 앞에. 그러니까 요걸 바꾸면 2하고 2x 플러스 3하고 2x 프라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2하고 fx지 플러스 3하고 fx 프라임이지. 이제 요 성질을 만족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 1 예를 들어 fx는 2x 플러스 1이다. 이런 것은 뭐 요 해보면 이 1 때문에 이 성질을 만족하지를 못해. 그래서 선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도 직선은 직선이잖아, 그지? 근데 무조건 직선이 갖는 성질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갖는 성질을 품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단순한 개념인데 선형대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수항이라고 일본어로는 이제 한자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제 상수항이 없는 1차식, 금방 말했듯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제 그거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n이 3, m이 2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f가 R3, 3차원에서 R2, 3에서 2로 가는 어떤 함수다 이 말이지. 함수인데 이제 여기서 fx는 ax로 표현이 된다. ax. 자, 그런데 이 행렬 요 a는 2×3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2×3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 R3에서 R2로 가는 이 선형 변환의 행렬은 2×3 행렬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가 Rn에서 뭐 만약에 n에서 Rm으로 간다. 그러면 a는 m/n 행렬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스타를 만족한다. 이 스타가 아까 뭐였니? 그 선형성 조건이었어. 저 스타가 선형성 조건. 이제 요걸 만족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알파 x, 알파 프라임, x 프라임을 f에 걸면 fx는 ax라고 했으니까 a하고 요게 되겠지.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술술 내려오는 거. 요거는 이제 행렬이고 요거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분배 법칙 적용하면 얘가 되고, 상수는 곱셈에서 상수는 앞으로 뺄 수도 있잖아, 그지? 빼고 그 다음에 그럼 ax는 fx, ax 프라임은 fx 프라임. 그러니까 요것은 요거다. 선형성을 만족한다. 근데 요것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a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돼.
A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X하고 X'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하면 뭐 이렇게 표현된다. 이 똑같은 것을 다시 설명을 해봤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형사상은 앞에서 했던 것의 반복인데 fx는 ax의 형태, 선형사상이면 fx는 ax의 이런 형태로 반드시 표현된다.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사상은 반드시 이런 행렬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행렬은 앞에 설명했듯이 m by n 행렬이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것은 유일하게 일의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유일하다. A 이렇게 표현되는 이 함수 F에 따른 행렬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똑같은 F인데 뭐 BX도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조금 하자면, 자, fx를 그려야 되니까 x를 성분 표시로 xyz라고 해봐. 그런데 이제 이런 기법도 조금 익혀놓은, 많이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쓸 텐데, 요 E1, E2, E3는 각 축 방향의 단위 벡터야.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요거 더하면 xyz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E1, E2, E3 기본 벡터라고 그래. 기본 단위 벡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이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두자. 그러면 fx는 이제 x는 이렇게 표현하자 했지. 자, 그러면 이것이 이거니까 선형성에 의해 가지고 선형사상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밖으로 나오고 xyz는 상수니까 x가 밖으로 나오고 100, y가 밖으로 나오고 010, z가 f 밖으로 나와서 001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중간 과정을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걸 안 썼는데 여기에 f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 여기에 f가 걸렸다 생각하면 x, y, z가 나오고 각각 분리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행렬의 곱의 형태, 이게 행렬이야, 행렬. 요거하고 요거의 형태로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x 곱하기 이거, y 곱하기 이거, z 곱하기 이거, 행렬의 곱. 이제 요것은 하나의 벡터가 나올 거야. 근데 요것은 다시 쓰면 fe1, fe2, fe3 하고 이건 x로 벡터로 표현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요것이 a라고 하면 ax가 된다. 그래서 fx는 ax로 표현된다 라는 걸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증명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행렬, 이 선형 변환의 행렬이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지. 선형 변환이 주어졌다. 그리고 선형 변환의 행렬을 찾아라 이러면 이 E1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넣어보면 이것을 열로 갖는, 이게 열 벡터야. 열 벡터. 행렬의 열, 1열, 요렇게 2열, 요렇게 3열. 요거 FE1을 1열로 배열하고 FE2를 2열로 배열하고 FE3를 3열로 배열한 행렬이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형 변환의 행렬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도 해. 자, 이제 요런 걸 설명을 다 했고, 여기까지 설명했네, 앞에. 그 다음에 일의성, 유일하게 결정된다.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fx로 표현이 되는데, bx로도 표현된다, 라고 쳐봐. 이제 bx로 표현돼, 둘 다 fx다, 이 말이지. fx는 ax 또는 bx로 표현된다, 라고 치면, 결국 해보면 a하고 b는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의성이다. 수학에서는 일의성은 AX라도 표현되고 BX라고도 표현돼. 이게 똑같은 식이야. 이렇다면 A, B가 다를 수가 없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뻔한 얘기지, 그지?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게 수학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열 벡터로 표현을 했어. 행렬 A인데 A1이 이게 그냥 숫자 A1이 아니고 이게 1열이야, 1열. 요게 2열. 요게 3열. 이 B도 B1, B2, B3인데 이게 벡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열 벡터, 열로. 1열, 행렬의 2열, 3열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그 1열
1열끼리 같고 2열끼리 같고 3열끼리 같으면 A, B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각각 같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이고 싶은 것이 FA, 이제 요것이면 이거다.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면 이게 AX잖아, 그지? 그 다음에 BX. 이게 같다면 A하고 B는 같다. 라는 얘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것을.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쓰면 요거지, 그지? 자, 그러면 X를, X 자리에 E1을 넣어봐. X 자리에. E1을 넣어보면, E1을 넣으면 이제 AE1이다, 그지? AE1. AE1이고, 그 다음에 이제 B21, 이제 이거 두 개 같다 했으니까 요 X 자리 E1을 넣어. 요게 100, 100. 이제 요걸 넣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행렬 A에다가 100을 곱하면 요것은 A의 1열만 나타내지는 게 돼버려. 어떤 행렬 A에다가 1열을 E1을 곱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A1 이게 열 벡터 A2, A3가 있고 여기에 1, 0, 0을 곱하면 요거니까 A1만 남겠지, A1. 그러니까 이게 1열이다. 요게 A1이 되고 뭐 마찬가지 이유로 어떤 행렬에다가 E1, 100이라는 벡터를 곱하면 요게 B1이 돼. 이게 같다라는, 이게 같으니까 이거 넣어도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벡터, 행렬 A의 1열과 행렬 B의 1열이 같다. 같은 방법으로 A2, B2를 각각 곱하면 A의 2열, B의 2열, 그러니까 A의 2열과 B의 1이 같아지고 A의 3열과 B의 3열도 같아진다. 그럼 행렬이 똑같은 행렬이다. 이런 뜻이 이제 너무 뻔한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일위성을 증명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 행렬의 다양한 행렬 A가 있었지. 그 A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렬이 그러니까 2x2만 생각하는 거야. 알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런 행렬은 여기서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 이런 모양은 알파벳 시켜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XY를 넣으니까 XY의 알파벳가 된다. 알파벳가 되려면 행렬을 이렇게 구성하면 알파벳가 되어서 나오네. 이제 이런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회전 변화는 고등학교 기하에서도 배웠지. 여기서도. 근데 변환 행렬 찾으려면 아까 뭘 찾으면 된다 했어? 여기서 보면은 변환 행렬 찾으려면 FE1, FE2, FE3 이제 요것을 열로 갖는 행렬을 찾으면 된다 했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2x2니까 E1, E2, FE1하고 FE2만 찾으면 돼. 자, FE1이다라는 것은 E1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전하라 했으니까 E1을 알파 세타만큼 회전한 거야. 그럼 요점의 좌표가 나올 거지, 그지? 근데 요점의 좌표는 요게 단위원이니까 요게 1이다 라고 생각하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되지.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 자, 요것을 이제 열 벡터로 표현한 거. 이 2는 요거지, 그지?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그러면 요 길이가 X가 되겠지, 그지? 근데 X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건 1이야, 1.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냥 이거면 사인 세타인데 왜 마이너스 붙었지? 요거는 함수 부분이죠, 함수. 길이가 사인 세타고 요 부분은 요 점은 마이너스 얼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도 요 길이니까 1분의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 얘를 열로 표현한 게 이거다. FE1, FE2를 열로 표현을 하면 이게 변환 F의 행렬이 된다. 이건 이제 회전 변환이지. 회전 변환은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기하에서도 배운 거를 다시 한 번 더 본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회전 변환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본 거. FXY
보내면 XY는 아까도 이렇게 E1, E2로 표현할 수 있다 했지, 그지? E1, E2. 자, 그러면 F가 선형이니까 XY가 튀어나와. 자, 그럼 1, 0을 보내면 아까 설명했듯이 1, 0 보낸 게 코사인 사인이었지. 그 다음에 F0, 1을 보낸 게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걸 다시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 요걸 행렬의 곱으로 다시 표현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구나 라는 걸. 이제 요렇게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여기서 보인 것은 요거 FE1하고 이제 FE1, FE2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미리 이제 보여놓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과정을 보인 거지. 요 과정. 이제 보인 걸 정리를 하면 이게 회전 변환 행렬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그림이 애매해서 교과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 한번 보고 뒤에 이제 이게 접어가지고 이제 그냥 회전이 아니고 딱 반사시킨 것처럼 요걸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접어가지고 나타낸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2세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것도 한번 뒤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행렬은 이 XY 성분을 두 개를 더한 게 X축에 있고, 여기 1이 하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1, 0, 0, 1이면 단위 행렬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1이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의 합으로 표현됐다. 만약에 이 자리에 1이 있었으면 여기에 X 더하기 Y가 있었을 거야. 이런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 성분을 넣은 거. 자, 일단 두 번째 강의의 또 1절은 여기까지.